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가맹점 늘리기가 아닌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달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다양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과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수행하시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님을 뵙고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 몸담고 계신 법무법인 국민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국민은 기업법과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법인입니다. 그중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법과 관련해서는 분쟁 발생 시의 소송 소행은 물론이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문 활동을 수행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기업이 재정난에 빠진 경우 채권 회수, 파산, 회생 절차를 보조함으로써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특히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는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기업 법무에 대한 업무 실적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게 된 동기라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기업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그분이 하는 말씀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을 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사실관계가 자체가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참을 걸려서 간신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담을 마쳤는데요. 다행히 그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녀 봤는데 제대로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요.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소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공정거래 조정원 등 관련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고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다분한 노력으로 지금에 이르셨습니다. 근래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해 프랜차이즈 창업 열풍이 불면서 프랜차이즈 관련 공정거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소송이 주를 이루나요? 예,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 계약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습니다. 사업 설명에서 들은 수익률과 실제 운영에서의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나아가 가맹 계약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도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소송, 가맹계약 해지 후 점주의 가맹금 반환 소송 등이 주를 이루며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강제로 인한 부당행위에 따른 소송도 적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에 있어 분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공정성에 대해 판가름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예,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에 따라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한 분쟁도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2년 가맹사업법을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고시하여 올 1월부터 시행에 나섰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는 기존의 기업 정보, 재무 상황, 임직원 수, 가맹점 수, 법 위반 사실 이외에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사업 연역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관련 매출액은 최근 3년간의 내용이어야 하며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를
전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광역권별로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연평균 매출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점 행사비, 간판 변경 비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하고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광고 비용 분담 기준을 상품 광고인지 가맹점 모집 광고인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가맹사업 영업비밀 범위, 계약 종료 후 재고 물품 처리 비용 지원 여부 등도 기재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표준 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잇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의 여지는 여전히 다분한데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80% 정도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창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 창업에 매달리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 경험과 상관없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창업자들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많은 점,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점주의 권리의식의 향상,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여러 원인들이 작용합니다. 정보 공개의 경우 이제 막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신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지고 판단하는 등 공정거래 분쟁을 막기 위해 각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라든지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액, 사업 연역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로 공정한 가맹 계약을 위한 토대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편이라 앞으로 관련 분쟁의 성향은 다소 변화될 전망입니다.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막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점검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바른 가맹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정보공개서가 있는 회사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비치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신생본부라면 계약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17가지 필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업 아이템을 고른 후라면 되도록 여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의 자본과 상황에 안 맞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 약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예상 매출액, 가맹계약 보장기간, 영업지역 보장 여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입니다. 예상 매출액은 상권, 매장 입지 조건 등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출 실적표 등과 같은 사실 자료를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맹계약이나 영업지역 보장의 경우 투자자본 회수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조건이므로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필수 요소인 노하우 전수, 창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여 창업 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14일의 숙고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숙고기간 이전에 계약체계를 종용하거나 가맹금 입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가맹희망자뿐 아니라 가맹본부에도 역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본사는 본사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와 계약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튼튼한 본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핵심 물품 구입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분쟁인가요? 또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식업입니다. 외식업의 경우 물품 단가에 따라 마진 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몇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담긴 핵심 물품의 본사 공급을 거부하고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관련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에서 일정한 수준의 마진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 마진에는 가맹점에 대한 관리, 지원을 위한 본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도 본사가 공급하는 물류를 이용해 균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맹점 사입 분쟁은 가맹본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물류 마진을 책정해 가맹점의 수익이 줄자 가맹점이 사적으로 물류를 구입해 벌어진 일인데요. 물론 가맹점주에 의한 자점 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아이덴티티 유지와 큰 상관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까지 강제로 판매한다면 이는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으로 인해 덩달아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인데요. 이와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사는 공급 물품의 적정한 가격 책정을 위한 대량 구매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가맹점의 경우는 최초 가맹계약 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상세하게 살펴서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공정거래 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맹본부나 점주, 일반 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와 변호사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더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현장에서 소송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준비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사업 시작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템과 노하우를 프랜차이즈에 맞게 구축하고 법률적 기초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부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 시 법률가의 검토를 거친다면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분들은 가맹본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자신의 사업이므로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 스스로 준비된 바탕 위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노하우와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거칠 것도 권해드립니다. 법률 서비스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프랜차이즈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경험한 법률 지식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경영학 지식을 접목하여 이상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향후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님을 뵙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정확히 짚고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업계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김선진 변호사님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